오케이. 자, 독서 따라오느라 힘들었어요.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서 문학 중에서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요소가 있는 이 현대시 지문 32번부터 34번까지 두 작품을 볼 텐데요. 일단은 문제의 구성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봐왔던 패턴과 동일하다는 거 확인을 해주자. 연계 작품 하나와 비연계 작품 하나. 그리고 여기서 또 느껴야 되는 건 적어도 이제 우리가 수능을 보는 시점이 됐을 때 현대시 두 작품 중에 한 작품이 내가 아는 거라면 이 녀석은 제목을 보자마자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과감성 있어야 된다. 그만큼 많이 학습이 돼 있고 내용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계 빡세게 봐주시고요. 자, 똑같습니다. 문제부터 먼저 보면서 뭐가 나왔는지 판단을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가지문을 처음 보는 작품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처음 보는 작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잡아놓고 문제를 읽어보면 첫 번째 문제는 가와나에 대한 설명이야. 자, 이런 거 그냥 묶어놓으시면 되게 편한 게 뭐냐면 그냥 1번 따로 묶고요, 2, 3번 묶고요, 4, 5번 묶어보세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1번은 가의 얘기고요, 2번, 3번은 나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며 4, 5번은 두 작품의 모두 공통점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각각을 찢어서 가의 거 체크하고 나의 거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중에 차이점 묻는 문제는 안 나왔지만 나오긴 나왔지. 그냥 2번과 3번에서. 근데 내가 지금 이걸 가를 읽고 푸는 건지 나를 읽고 푸는 건지에 대해서 가끔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급하니까 그런 거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표시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33번 안 나오면 이상한 문제죠. 시어에 대한 이해 문제죠. 그래서 작품에 대한 해석이 똑바로 이루어졌나 판단하는 문제인데 이건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1번이 가, 2, 3번이 나, 4, 5번은 가나의 어떤 차이점? 차이점도 공통점도 나올 수 있겠지. 아무튼 특성들을 따로따로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똑같이 묶어 넣으시고요. 중요한 건 이 세 번째, 보기 문제예요. 자, 지금 여기서는 결국 비연계 작품이 나왔잖아 말이야. 그리고 이 비연계 문제를 줄 때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평가원 출제자들이 너희들을 엿먹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어쨌든 주어진 작품을 올바른 다음 조건에 하에서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를 측정하기 때문에 보기를 보면 작품 해석의 틀을 주시는 걸 알 수 있어. 항상 그래왔던 패턴이 있었거든. 봐봐. 자, 지금 보기를 먼저 보고 나머지 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틀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봐봐.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 일단은 두 작품의 공통 키워드는 결핍이라는 거래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대요. 결핍에서 성찰이 만들어지고 그 성찰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까? 삶을 성찰하고 잠깐만. 지금 순서를 너무 마음 앞서갔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 뒤에 그로 인해서 성찰할 수 있게 된다. 즉 결핍으로 인해서 오히려 새로운 발견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다는 걸 먼저 보여주고 시작했어.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컨대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봐봐, 먼저 가 작품에 연륜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결핍 상황은 뭐라고요? 축적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보여주고 있다니까. 이 작품에서는 상당 시간의 세월의 흐름을 보내는 화자가 나올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뭔가 잘못됨이라기보다는 결핍을 느끼겠지. 내가 뭔가 부족했구나. 자, 결핍을 발견하게 되고 또 대장간의 유혹에서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작품에서는요, 현대인의 편리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에서 각각 결핍을 발견하게 된대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되고요.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재해석이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래요?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이제 벗어나려는 의지가, 구심점이 무슨 뜻이에요? 구의 중앙이잖아. 핵심이라는 얘기지. 중심으로 삼아서 시상이 정리된다. 다 알려주고 시작한다니까? 축적된 인상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의지를 드러내며 마무리되는 시. 어떻게 흘러갈지 감이 잡히십니까? 됐죠? 오케이.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가를 한번 읽어보는 거야. 자, 제목이 김기름의 연륜이었고요. 연륜. 김기름. 자, 연륜이라는 말을 처음 듣진 않죠? 그 사람의 삶의 지혜와 연륜이 느껴지는 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던
또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자 일단 따라가 보자고요. 가보자.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무너지는 꽃잎파리 꽃만 쓸게요. 처럼 또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뭐야? 서른 남은 해야. 서른 남은 해래요. 자, 여기서부터 벌써 해석이 좀 필요했는데 봐봐. 지금 일단 무너지다와 깔리다는 단어가 전부 다 세모를 칠 만한 단어라는 거 느껴지시죠? 오케이? 그리고 꽃은 처럼이니까 이건 똑같은 거야. 근데 얘들아 보통 꽃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긍정한 대상이란 말이야. 근데 그 꽃이 어떤 상태이냐면 서른 남은 해를 보낸 거를 꽃이라고 표현한 건데 서른 남은 해는 번역하자면 30여년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어. 30개에서 조금 더 넘어가는 해가 썬이 아니라 1년, 2년 할 때 그 해예요.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서 이걸 인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바로 치고 갈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내가 30년을 살았는데 그 30년을 살면서 뭘 느끼는 거야? 결핍. 그렇잖아. 부정적 정서. 그 부정적 정서를 무너지다와 깔리다는 단어로 표현한 거지. 따라오셨나요?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구름같이 피려던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점점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삶의 재해석이겠지. 오케이? 나는 큰 뜻을 품고 있었어. 내가 고등학교 때는 내가 어떻게든 1등급을 받아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학교에서 이제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내가 한 32세, 34세 정도 되고 보니까 나는 이 구름 같은 뜻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뭐 해버렸어요? 굳어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서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그래서 이 굳음을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실은 여기서는 조금 고급 기술이 필요했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것도 한자어인데 연륜이 말이야 뜻을 해석해보면 해연자잖아. 그치? 그리고 륜이 여러분들 뭐 사륜자동차, 이륜자동차 그 륜이요. 동그라미예요. 1년 지나갈 때마다 동그라미 쌓이는 이걸 뭐라고 하더라? 나무에서 볼 수 있는 거 나이테야 이거. 나이테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이테의 속성에서 보통 많은 사람들은 나이테를 보면서 삶의 연륜과 숙성, 축적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화자는 거기서 뭘 생각하는 거야? 굳어버림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구름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퍼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나무의 나이테는 뭉치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서 화자가 연륜이라는 걸 갖게 됐는데 30년을 살았으면 연륜이 생기겠지.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것들이 답이지 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기준, 판단 기준, 삶의 기준이 생길 텐데 그걸 연륜이라고 쳤는데 그 연륜을 굳어있다고 표현한 거야. 그게 바로 뭐였던 거야? 이 사람이 느끼고 있던 결핍의 상태였던 거지. 꿈만통 청춘을 살았던 내가 지금은 굳어있는 사람이 됐다고요. 됐나? 계속 그런 연륜에서 화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사높인 바다에 나려 앉은 섬으로 가자. 섬으로 가자예요. 뭡니까? 의지죠. 그러면 섬이라는 공간은 자 여기서 나무의 나이테라는 연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 육지적 속성이잖아. 근데 그 육지에서 벗어나 이제 나는 바다라는 공간으로 가고 싶다. 탈피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뭘 보여주는 거야?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때 섬이라는 단어는 뭐랑 연결됐어? 갈매기처럼 꼬리를 떤다. 또 사높인 바다, 산호가피다. 자, 뭐예요? 꼬리를 떨었다는 얘기는 생명력이다, 약동, 맥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지금 이게 두려워서 덜덜덜 하는 게 아니잖아. 갈매기가 날아갈 때 꼬리가 떨리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서 아닐까? 오케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산호가 폈다고 말했는데 봐봐. 피는 건데 내가 이미 30살 이전에 피웠던 그 꽃이라고 하는 것은 굳어버린 꽃이었잖아. 근데 산호는 이제 바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 피어난 새로운 종류의 꽃이라고. 내가 지금부터 새롭게 피울 꽃이야. 그걸 산호라고 표현한 거야. 이래서 자 이미지의 대립. 그래서 빛이 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그렇죠. 이 피어낸 내 산호는 맑기도 하리라. 왜요?
내가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됐지? 또 무너질 적에는 파도, 눈빛 파도, 적시우리. 이 무너지다라는 단어도 선생님은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무너지다는 게 뭔가 파괴되고 없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나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인데도 이 녀석은 멋진 모습으로 끝날 거야. 즉 내가 내 인생의 기간이 이만큼이 있는데 지금 한 절반 좀 안 되게 이만큼 살아왔잖아. 근데 여기까지 살아왔었던 것은 부둠의 이미지가 강했단 말이야. 나무의 나이트처럼. 근데 지금 이제 남은 나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겠다? 뭔가 구름처럼 활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다.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로 살아가고 싶다. 그 말하는 거네요. 지금 선생님이 이 해석을 어디서 끄집어낸 거야? 보기에서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하라고요. 되셨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연습이 좀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 시가 만약에 이 보기가 없었으면 다른 식으로 설명했을 거예요. 100% 맞아. 근데 보기에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계속합니다. 초라한 경력을 육주에 막은다. 그렇지. 정리네요. 초라한 경력. 내가 살아왔던 30여 년의 나의 삶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어디에 막아놓는데? 육지에 막아두고. 육지로서 끝내버리는 거야. 오케이? 나의 부끄럽다? 그래, 부끄럽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부끄러운 삶을 육지에서 딱 끊어두고 나는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주름 잡힌 이 연륜도 끊어내고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진짜 뭔데? 나도 또한 이퀄 불꽃처럼 fire 열렬히 살리라. 뭐뭐 하리라 의지적 태도. 됐지? 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되셨죠 이제? 감 잡으셨습니까? 오케이. 요게 김기림의 연륜이라는 작품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나로 이어서 해도 되지. 바로 나로 한 다음에 대장간의 보기. 자, 대장간의 의욕도 어떻게 판단하라고? 여기에선 뭐가 비판의 대상이 될 거야?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편리를 추구하는 삶의 비판의 대상이야. 거기서 결핍을 느꼈고 그 결핍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시라고 설명했지? 그리고 이 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특 연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너희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수능을 문제 풀 때는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알아 하고 넘어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자 여기다 쓸게요. 제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야. 또 한꺼번에 싸게 사는 것이고요. 또 마구 쓸 수 있고요. 또 버리는 것이 쉬운 바로 그런 존재가 뭐예요? 플라스틱 물건입니다. 자, 플라스틱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현대인이 살아가는 삶에서 자신의 어떤 노력과 정성이 절대 일절 포함되지 않은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삶을 말하는 것이다. 이해되니? 되냐? 자,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 쉽게 말해서 이거는 번역하자면 가치 없음이니까 뭐 뭘 가치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면 나는 당장 이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대요. 어디에서?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대요. 그럼 이 버스라는 공간도 무슨 공간이거든? 봐봐, 버스라는 공간은 내가 딱 타고 나서 어디로 갑시다 하면 가지는 그런 게 버스야? 아니지. 버스는 정해진 코스를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이동하는 거야. 내 의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됐죠? 하지만 이 버스는 분명히 우리에게 편리를 주죠.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에 이동할 때 빨리 이동시켜주잖아. 전형적인 현대사회적 존재에 해당하는 이 플라스틱 물건과 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 두 가지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편리 추구의 삶을 상징하는 단어들일 거야. 됐지? 계속. 그럴 때 나는 뛰어내리고 싶은데 현대 아파트가 늘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져버린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은 거야. 나는 그 버스에서 내려서 어디를 가고 싶은 거야? 털보네 대장간으로 가고 싶은 거야. 이것이 대장간. 대장간이 뭐 하는 장소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쵸? 뭐 쇠나 이런 물건들을 두들겨가지고 물건을 주문해서 만들어내는 공간이죠. 자, 이 대장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속에서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뜨끈뜨끈하게 빨갛게 달궈주는 거 땅땅땅땅 하는 거 알잖아. 그치? 달궈내고 모를 위해서 벼리고 마지막으로 숫돌에서 갈아내서 봐봐. 이 두 개가 대립되는 짝인 게 확 느껴지십니까? 오케이? 왼쪽에 있는 녀석들은 뭐예요? 몰같이 아까 썼지만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지나가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빨대 같은 거라고요.
오케이? 스타벅스 지나가다가 빨대 하나 구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요.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뭔데요? 하나하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쉽게 말해서 수공예품이잖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이 들어간 녀석이지. 차이점. 그런 뭐가 되고 싶다고? 10%는 무쇠낫이 되고 싶대요. 나는 무쇠낫이 되고 싶답니다. 또 대립되는 짝인 거 보이시죠? 봐봐. 쉽지? 작품 쉬워요. 계속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내. 그렇지.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잖아. 차이점이죠. 하나씩 만들어낸 뭐가 되어서? 꼬부랑 호미가 되어서. 호미, 긍정적 소재,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자, 근데 이 걸리고 싶다가 웃기는 게 뭐냐면, 아까 버스에서 하고 싶었다는 정서, 이거 일단 쓸게. 버스에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버스에서 떨어진다고 했었나? 잠깐만. 뛰어내린다고 했었구나. 오케이, 좋아. 가자. 뛰어내리고 싶다고 했었지? 자, 그런데 이 털보네 대장간이라는 공간에서 나는 호미가 되어서 지금 뭐 하고 싶다고 말하니? 걸려 있고 팔 아파 싶다. 글씨가 날아가기 시작하네요. 이해해주세요. 걸려 있고 싶대요. 그럼 얘들아, 이것도 대립되는 짝이야.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대립되는 시어에 의한 시상정기가 이루어지는 게 보이시죠? 떨어진다, 그러니까 뛰어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하강적 시어잖아. 근데 그 하강이 멈추고 어딘가에, 이거 너무했다 그래도 어딘가에 걸려 있고 싶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유의미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뜻이겠지. 됐고? 한 번 더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이 부끄러움이 뭐예요? 이 데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은 뭘 느낀 거야? 부끄러움이라는 걸 느꼈지. 나는 플라스틱 물건에 적응해서 버스 타고 살지 않았나. 그치? 그거에서 부끄럽다고 느꼈어. 부끄러움이 뭐예요? 재해석, 성찰. 그리고 나서 직지사, 해우소. 이것도 알면 좋지. 직지사는 절이고요. 해우소는 풀 핵자의 근시문자. 근심을 푸는 장소. 절에서 해우소라고 불리는 장소는 화장실을 말하는 겁니다. 똥 싸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자, 여기서도 두 번째 단어가 사용됐네요. 여기 몰같이를 지울게요. 똥, 덩. 됐지? 왜 이렇게 써지냐겠지? 자, 똥덩이로 느껴질 때. 그리고 똥덩이의 특징이 뭐예요? 떨어져 내리는 속성을 지니고 있지. 그럼 몰같이 한다는 것은 하강적 시어를 통해서 내가 떨궈서 없애버리고 싶은 속성들, 그치? 부정적 이미지의 시어들이 되는 것이고, 그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에 멈추고 걸려있고 싶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전 일을 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 의지를 보여주며 마무리했습니다. 되었죠? 오케이, 고생했어요. 여기까지가 시의 분석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두 번째 작품은 만약에 우리가 수능 전에 이제 한던 작품이었으면 다 설명을 해드렸겠죠. 해드렸는데 선생님은 지금 또 이것도 하나하나 구절구절 분석한 게 아니고 여기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 지금 이 작품을 분석할 때 선생님은 털보네 대장간을 설명할 때 뭐 예를 들어 호운동 사거리나 현대아파트 이런 식의 단어들이 등장했잖아. 원래 이런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시어겠지? 예를 들자면 현대사회의 어떤 현대적 공간 속에서 사라져버린 과거에 대한 추억이라고 대립적 시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되냐? 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호운동은 지금도 존재하잖아, 그죠?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현장감과 생동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은 오로지 뭐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야? 문제 푸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야. 문제 푸는 데 필요한 기술들만, 종류들만 따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기가 주어졌을 때, 낯선 작품을 대비하는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해법. 그죠? 시키는 대로 따라가세요. 그래서 찾아내려고 노력하시고요. 근데 이게 뭐 선생님이야 뭐 훈련된 사람이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익히지만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제일 좋은 문제는 기출이다. 미처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 한번 해보자고요. 1번부터 32번부터 가보자.
가와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1번 묶어놨죠? 가 특징입니다.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여.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 과정? 그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라면 뭐뭐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식의 말들을 말하는 걸 텐데 없지? 네. 2번 나는 가와나를 읽을 필요도 없어.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화자가 움직였냐? 화자가 선생님 버스 타고 종점에서 종점까지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상황을 상정한 거니까 이거는 화자는 이동한 적이 없어요. 자연물에 빗댄 적도 없고요. 2번 땡. 3번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해서 색채어 여기에 물론 있지. 색채어가 있긴 있었어. 아까 시퍼런 무쇠낫이 되고 싶다고 했었잖아. 근데 그 색채어가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어. 그러면 시퍼런 무쇠낫이 있는 대장간은 시퍼런 거니까 무서운 거냐? 아니잖아. 잘못 연결됐죠? 4번 가와 나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하여. 나이스.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 그죠? 그리고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가 정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인식 드러냈나? 이 두 개를 통해서 현재의 삶에 대한 결핍을 여기서도 몰같이함을 느끼는 현재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었죠? 4번 정답. 5번 두 작품 모두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다. 표면에 드러난 청자라고 하면 너, you, 당신 이런 식의 말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오케이. 어때요? 할만하지 않나요? 다음 문제 가봅시다. 가은아의 시어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가자. 1번 가작품 열렬히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야. 열렬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연결됐었냐면 불꽃처럼 열렬이라고 말했거든.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인 태도 맞지? 2번 나에서 한꺼번에 하나씩을 대조시켰어. 이것은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지. 그치? 얘들아 대조는 왜 하는 거라고? 어느 한쪽을 부각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잘 알지? 빨간색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흰색을 쓰는 거야. 시뻘겋다가 아니라 하얗게 펼쳐진 눈밭에 떨어진 한 방울의 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선명한 붉은색의 이미지를 찾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비와 대조는 상대방을 부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2번 오케이. 3번 나에서 온통은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있음을 부각합니다. 맞죠? 온통 내 삶이 부끄러워진다고 말했으니까 살아온 인생이 전부 다야. 4번 가에서 날로는 부정적 상황의 지속적인 심화를, 나에서 당장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절박감 강조한다고. 크게 어려운 건 없죠? 답은 5번인가 보다. 가에서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정질성. 자, 잘 봐. 가에서 또한은 불꽃처럼이라는 말에서 쓰였어. 맞니? 불꽃은 여기서 긍정적인 존재 맞습니까? 네, 맞죠? 불꽃처럼 살고 싶다고 했었고 이것은 열정을 말하는 것이었으니까. 됐어?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된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 잠깐만. 마구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쓰냐면 마구 쓰다가 버려지는 플라스틱 물건입니다. 다시 한번.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은 플라스틱 물건입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 물건이 화자와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소재야? 아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오케이. 지금 내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 낫이 되고 싶다고 말한 거잖아. 차별성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볼 수 없겠지. 정답은 5번입니다. 됐고요. 자, 대망의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34번. 보기 분석을 먼저 했잖아. 이제 분석한 틀에 맞춰서 하나씩 읽어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것 같아요. 1번. 가에서 서른 남은 해를 초라한 경력으로 표현한 것은. 자, 잠깐만.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이렇게 보기 적용 문제는 지문을 두 개를 찢어라. 앞에서 맞는지 판단하고 뒤에서 맞는지 판단하고 연결 잘 되는지 판단하자. 스마일 기억하시죠? 자, 먼저 서른 남은 해를 초라한 경력이라고 표현했죠? 오케이? 이것은 맞고요.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구나. 괜찮잖아. 변변치 않다. 별로 별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삶과 결별하고 미래를 향해서 불꽃처럼 살리라 라고 말했으니까요. 됐죠? 2번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맞죠? 불꽃은 긍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었어요. 이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 이건 뭐죠? 자신의 지난날의 삶입니다. 맞죠?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 뭔데? 삶의 열정일 거야. 맞냐? 그 열정을 끊을 수 있는 수단?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 다시 한번.
나의 과거의 삶은 굳어있음이 특징이야. 그 굳어있음을 지금은 불꽃 같은 열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중인데 이 문장은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 열정이라니까? 근데 열정을 끊으려는 수단이 불꽃이야?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2번이 정답이네. 됐죠? 오케이.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니었죠? 되게 말장난 문제였습니다. 2번 잡았고요. 3번.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보는 대장사를 찾아가고 싶다고 말했죠. 오케이, 좋아요. 이것은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공간에다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쵸? 일상에서 결핍된 게 뭔데? 뭘 가치잖아. 가치 없음이잖아.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4번.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있다 라고 표현한 이 녀석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 드러내는 사물의 상태가 되고 싶다고 진술함으로써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야. 그쵸? 걸려있는 것은 낙과 험이고 이 낙과 험의를 통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니까 올바른 표현이겠죠. 마지막 5번. 가에서 참고로 5번 선택지가 정답률 32% 나왔어요. 이 문제의 2번 선택지가 31%였고요. 합하면 60% 넘죠. 그래서 5번 찍은 사람들 잘 한번 들어봅시다. 가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에 막아둘 공간으로 잡은 거 맞죠? 또 두 번째,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한 것 맞습니다. 됐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이 육지와 버스는 둘 다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이야. 육지, 초라한 경력이 있는 공간. 내가 무너지고 깔리고 굳어있던 공간이잖아. 맞지? 두 번째, 버스도 어때? 내가 제 손에 몰같이 한 존재로 어딘가로 끌려가는 존재로서의 공간을 말하는 거잖아. 됐죠? 둘 다 부정적인 공간을 말하는 거고 결핍을 느끼는 공간 맞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되셨죠? 오늘까지 독서 지문하고 대표적인 문학 지문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잠깐만 들으면서 자,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수업할 때도 일단은 모평 요 시험지는 챙겨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선생님이 일단은 계획은 아마 이거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시간 들여가지고 다른 지문도 동시에 가볼까 하거든요. 일단은 수특도 들고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얘들아 부탁이니까 제발 오늘 수업 들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집에 가서 점검하자고 한 번 더 하세요. 내가 뭘 놓쳤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육모평은요.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살펴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